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네, 네. 어, 화면 안 켜주신 분들은 그럴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는 이제 이번 기초과정 마지막 강의고요. 어, 오늘 강의하고 내일 수료식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바로 할게요. 우선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은 김우인 강사님한테 이제 강의를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날 원래 계획상으로는 1시간 정도 같이 남아서 같이 몇 가지 그 텃밭 수업 교환을 서로 제가 공유해드리고 그거 예시를 좀 보고 같이 교환을 짜보는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면서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냥 교환을 공유해드리고 알아서 좀 짜보세요 하고 내일 같이 만나서 발표하는 걸로 할까 하다가 사실 그렇게 뭔가 자료로만 보고 같이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크게 어떤 뭐 별다르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1시간 반 강의만 듣고 그 다음에 그 심화 과정 전에 이제 중간 모임 같은 걸 한번 가지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 때 조금 교환 짜고 수업 진행해보고 시연하고 그리고 기초 과정에서 다뤘던 주제들을 좀 더 심화로 다루는 그런 식으로 좀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강의는 교환 작성에 대한 부담 없이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나는 꼭 한번 교환을 그 예시라도 몇 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러면 공유를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랑 뭐 이렇게 다른 활동가들이랑 같이 했던 수업 교환들을 몇 가지 공유해드릴 수 있을 텐데 사실 그거 보고도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자세하게 적는다고 적긴 했는데 그거 보고도 뭐 이렇게 그게 도움이 될까 싶긴 한데 하여튼 필요하시면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 카톡방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수료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날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저희 첫 모임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서로 조금 뭐랄까 심화 과정도 있긴 하지만 기초 과정 시간을 좀 같이 마무리하는 이렇게 짧은 어떤 세레모니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뭐 좀 몇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렵게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고민 끝에 일단 온라인으로 다 같이 만나서 그 기초과정 참여하면서 어땠는지 좀 소감이나 이런 거 나누고 그다음에 심화과정 이제 가을에 심화과정 진행할 건데 그때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뭐 다뤄줬으면 좋겠다 혹은 나는 이런 기대가 있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확인해보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원래 시간대로 오후 2시에 진행할 거고요. 한 1시간 정도 그냥 짧게 진행할까 해요. 그래서 2시에 주말이지만 그래도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출석률을 출석 명단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 막 그 선생님들마다 수업에 참여하신 시점도 너무 다 다르고 그리고 진짜 뭐 거의 안 오신 분들 제외하고는 되게 들쑥날쑥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참여하시긴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오셨 오신 듯 안 오신 듯 마지막에 잠깐 오셨다 가셨거나 처음에 계시다가 막 가셨거나 이러면 되게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계속 꾸준하게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뭔가 형평성 문제를 생각했을 때 어떤 기준을 잡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다들 한 6회 정도는 참여를 다 해주셨고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떤 기준을 세워서 누구를 거르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이번 기초 과정에서 아예 참여를 안 했거나 뭐 한두 번 오셨던 분들 제외하고는 일단 다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물론 본인이 의지가 있으셔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저희 이제 센터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오늘 이춘 강의 선생, 네, 네네. 네, 그 교환 작성
그 샘플을 좀 내일 네네. 한 1시간 강의를 끝나고 나서 네네. 그거 보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아, 네네, 네, 뭐, 네네네. 그냥 네네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네네네. 기왕에 있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도 줌으로 하는 거죠? 네, 내일도 줌으로 네. 해야 돼요. 만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아니면 한 3분씩 저희 집에 오셔도 되고요. 네, 어쨌든 그렇고, 네, 이런 제안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라도 더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준비 간단하게 해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 좋겠고요. 오늘 모신 분은 이제 김우인 강사님이시고, 지금 현재는 홍성에 있는 풀무학교에서 아주 바쁘게 많은 역할을 맡으며 책도 써가며 이렇게 교사로 계시고, 그리고 저희 넥스트젠 초기에 저희는 시조사라고 부르는데 이제 넥스트젠을 처음 같이 한국에서 모여서 만들고 이렇게 한 멤버이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같이 만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교환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제 기존의 학교 그런 프레임에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 오던 방식 말고도 아이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그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수업을 구성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강의를 부탁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김우인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우인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인이고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네,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틀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약간 지금 선생님들께서 뭐 개인 사정도 있으셔서 화면을 다 못 켜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그냥 제가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해서 예, 이제 어떻게 할지 네. 좀 예, 선생님들 얼굴을 저도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지 우선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천교육농 연구 모임 기초과정으로 지금 기초과정을 듣고 계신다고 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 할 거는 이제 뭐 제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교사이기 때문에 교환을 짜는 것들을 이제 자주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차례 수업을 이끌고 나가실 텐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작가가 글을 쓰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뭐 편집자가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일련의 흐름 창조와 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수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내가 텃밭 교사가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만의 어떤 좀 창조성, 창의성을 갖고 짜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한번 안내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이제 동근이 예, 소개해줬던 것처럼 예, 저도 이제 계속 이제 한 10년 정도 한국과 또 해외에 있는 생태마을이나 이제 대한교육기관 등을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썼고 지금은 현재 풀무학교 교사로 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홍성에 있는 풀무학교를 아시나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셨나요? 조금 네, 조금 아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예, 풀무학교인데요. 일반 학교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기본으로 이제 조금 공교육에서 조금 자유롭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교육들 이런 것들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저라는 풀무학교라는 좀 홍성에 있는 좀 특이한 학교에 다니는 교사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짜는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이 수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텃밭을 주제로 이제 씨를 뿌리는 것부터 이제 수확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이제 학생들과 함께 할 텐데요. 그것이 뭐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이런
행위라기보다는 어쩜 그 사이사이 촘촘하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과의 교감, 또 수많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교사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 배우시는 것 같고 해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 제가 이제 이 선생님들께 전달할 이 스토리텔링은요,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영국에 있는 이제 대안교육 기관인 에머슨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제 스토리텔링 과정을 이수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이제 바탕을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에는 첫 번째는 이제 그럼 스토리텔링이 도대체 뭐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선생님들과 그룹 활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수업을 어떻게 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제가 했던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그 전에 한번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한번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꾼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강한 끈은 없습니다. 또 이제 그 선생님들도 수업을 하다 이제 수업을 이제 지금은 배우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이 듣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주제는 이제 텃밭이라는 주제고 교육이지만 농업에 기반을 둔 교육이지만 결국 이제 선생님들도 나름 이런 농업 과정 혹은 텃밭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전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많은 인생 동안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저절로 이제 수업 중간에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이럴 텐데, 그래서 그 수업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제가 처음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높고 거창한 관념들로 나아감으로써 진실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생명수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건 자신의 경험의 셈으로 깊이 내려가서 이야기를 길어 올릴 때뿐입니다. 파크 파머라는 유명한 이제 교육 쪽에서도 유명한 이제 교육 작가시면서 활동가 분이 이제 얘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야기의 핵심은 자신의 경험, 그리고 그것에 어떤 진실한 울림이 있을 때 모든 수업, 그러니까 텃밭이건 농업이건 저는 이제 여러 수업을 하는데 가장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것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 그리고 그것을 깊이 내려가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어떤 구조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좀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수업이라는 것보다 이제 그럼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이제 교사는 스토리텔링가다 이런 거부터 이제 모든 스토리텔링을 배워야 한다. 그럼 도대체 스토리텔링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을 기술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저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야기꾼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진짜 깊은 경험과 연결되신다면은 그런 경험의 셈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좀 낯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활동도 해보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해와 달이 된 온유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제가 여기서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수업을 하진 않겠고요. 이제 해와 달이 된 온누이라는 이야기는 대부분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나요? 네, 혹시 이렇게 대답하실 때 음소거 풀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네라고 크게 대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겠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그럼 스토리텔링을 한번 이제 그냥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다고 이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도 지금 텃밭에 대한 아주 좋은 정보나 이런
또 아주 깊은 지식들이나 경험을 이제 하셨을 텐데 이거가 이제 어떤 소스가 있죠. 근데 이 소스를 갖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이거에 좀 집중을 둬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된 온누이가 어떤 이제 우리의 핵심 소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해와 달이 된 온누이라는 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야기에는 이제 제가 할 작업에는 이야기의 뼈와 이야기의 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있을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뼈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뼈대가 탄탄해야 그 위에 살이 붙고 그래야 단단한 어떤 수업, 나의 이야기, 나의 말이 될 텐데 그래서 뼈대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뼈대를 어떻게 세울지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함께 실습이라고 하죠. 이제 모둠으로 나눠서 활동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살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살은 어떻게 우리가 붙일 수 있을지. 근데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뼈대를 잘 세운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촘촘히 들어가서 선생님들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해와 달이 된 온누이를 갖고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모둠으로 지금 이제 좀 이제 나누셔서 한번 활동을 해보실 텐데 조금 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동무님? 네, 진아쌤 혹시 참여 가능하신가요?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활동을 진행할 건데요. 네. 저는 지금 3시쯤에는 나가봐야 돼가지고 저는 네네. 참여는 어려울.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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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화면이랑 음소거하고 계신 분들 중에 소그룹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점석쌤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 들려요. 아까 네, 정 저도 올해까지는 못 있고 3시 좀 넘으면 소리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소그룹 활동은 3시 전까지만 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저 운전 중이어가지고 조금 한 30분 정도 후에 나 도착할 것 같아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그룹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소그룹으로 어떤 것들을 할지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제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마 3명씩 이제 짜가지고 소그룹 활동을 할 텐데 그러면은 다시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2가지 활동을 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한번 뭐라고 할까 워밍업 차원으로 한번 편하게 하시면은 돼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의 뼈대를 이제 하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뼈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야기에 이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제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하는 이런 찾아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엄청 길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해와 달이 된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야기의 뼈대를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선생님들이 지금 듣지 않지만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한 10개 이내의 문장으로 이 이야기에 꼭 들어가야만 할 문장을 한번 소그룹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한 시간은 제 생각에는 한 3분, 4분 정도로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 그룹으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나눠서 이제 해와 달이 된 온누이에 꼭 들어가야 할 10가지의 문장을 이렇게 세 분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전개 방식 있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문장으로 만드셔가지고 한번 10가지만 한번 만들고 이 방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뼈대 만들기 활동인데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네,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러면은 동근 선생님들 세 그룹으로 나눠주시고 지금 2시 24분인데 2시 2시 30분 전까지 다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세요. 네. 다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데 스토리가
가물가물하거든요. 아, 가물가물하시죠? 네. 아,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그래서 마구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진짜 처음이어서 그냥 저희가 한번 해보는 작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 득경 쌤도 참여 가능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두 그룹이 3명씩 두 그룹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한 그룹에 한 분 더 넣어드려도 괜찮을까요? 3명, 4명 이렇게. 네, 네,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려우신 걸로 알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알림이 뜰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수락해 주시면 돼요. 세 명 들어간다. 네. 서성장님이 나가셨나? 안 네, 들어가셨나?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다들 네. 막 어디 가시고 밭에서 일하시다가 참여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네, 아무래도. 네. 저도 약간 그러니까 원래보다 좀 약간 간략하게 선생님들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활동은 좀 줄이고. 네. 네. 혹시 여기 브레이크아웃 룸에 계신 분들한테 안내해야 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메시지 보낼 수 있어요. 3시까지만? 예, 3시 네. 한 1분까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빨리 하는 거여가지고. 네. 네.
네, 이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셨나요? 네, 이렇게. 동근 혹시 다 왔나요? 아니, 불러줄 수 있어요? 음소거 되어 있어가지고. 다들 기능을 잘 모르셔가지고 나오는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근데 네. 지금 1초면 열려요. 네. 아, 그러세요. 네, 다 오셨네요. 네. 됐어요. 못하셨죠? 되게 빠른 시간에 하셔야 돼가지고. 네. 어떻게 소회의실 경험은 어떠셨나요? 어떻게 해보시나요? 네, 새로운 경험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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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좋고요. 제가 만약에 소회의실 다음에 이제 그룹 활동을 할 때 저도 한번 참여해가지고 처음은 그렇지만 두 번째부터 좀 참여해서 같이 들어가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그 이야기 뼈대를 그냥 제가 아무 가이드도 없이 한번 짜보라고 하셨는데 혹시 두 팀 중에 한 팀 정도는 어떤 이야기가 뼈대가 나왔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용감한 분 계신가요? 네. 네, 저희는 네. 지금 한 5개 정도 했거든요. 네네네. 호랑이가 이제 어머니는 네. 서울에 어머니가 살았는데 네. 어머니는 떡 장사였다. 네네. 그다음에 그 떡을 팔고 오는 길에 호랑이한테 잡혀 먹었다. 네. 어머니 변장한 호랑이가 어느의 집으로 왔다. 네.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어머니 변장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호랑이로 눈치채고 도망을 갔다. 네. 도망을 간 아이들은 기도를 하였다. 네. 10개를 만들어라 그랬죠? 네, 10개 이하로. 네. 10개 아주 잘하셨어요. 네,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호랑이를 호랑이도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했다. 네. 동아줄을 타고 아이들은 올라가고 네.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 타고 떨어져서 죽었고 동아줄을 타고 간 아이들은 해아달이 되었다. 네, 아주 완벽합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아마 혹시 두 번째 모듬 중에서도 우리가 했는데 이 이야기는 좀 빠진 것 같다. 뼈대를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첨부하고 그러니까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는 다른 모듬에서 한번 얘기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슷하셨나요? 저희는 마무리를 못했어요. 저희는 중간밖에 못 갔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문장은 5개밖에 안 돼서 네. 뒤에 그 동아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 끝났는데. 아, 네, 그러셨어요. 네, 아이고 시간이 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얼굴 보고 하면 좀 제가 시간도 더 드리고 얘기도 이제 나누면서 시간을 조율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나눠서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화면을 공유해서 이제 좀 이 이야기를 뼈대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죠. 그래서 뼈대를 저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 뼈대라는 게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하신 건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던 뼈대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이야기를 갖고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뼈대라는 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개념으로 파악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신 거 너무 잘하셨고 제가 이 뼈대에 놓쳤던 것들도 이제 제가 말하는 게 뭔지 다 정확히 이해하셔서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대가 있는데요. 이 뼈대가 만약에 이제 잘 그러니까 기본 틀이죠. 이 틀이 수업이건 이야기건 잘 갖춰지지 않으면 이제 이야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호랑이가 어머니를 잡아먹었다는 이 굵직한 내용이 사라지면은
이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되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난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뼈대라는 것들을 먼저 잘 세웠을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그 뼈대만 이게 만약에 제가 이제 교사나 혹은 이야기 스토리텔러로 막 뼈대만 이렇게 딱 읽고 수업을 마치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느낌이. 정말 맹숭맹숭한 맛이 없다고 하나요? 밋밋하고 정말 뭔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참 재미가 없다. 인생이 재미가 없고 약간 좀 냉랭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뼈대를 조금만 더 저희가 단단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제가 다른 설명을 할 때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 뼈대에서는 뭐 그러나 그리고 이런 접속사 같은 것들은 다 빼셔야 되고요. 반복되는 구절 이런 것들도 다 빼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다다 빼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뼈대를 잡는 것을 스토리텔링에서 뼈대 만들기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는 작업은 뭐냐면요. 이야기 지도 그리기인데요. 이것도 모둠 활동으로 하시면 좋은데 지금 모둠 활동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낯설 수도 있지만 그 마치 매가 저 하늘 높이에서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매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구글 맵처럼 막 점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막 복잡하게 나오는 맵이 그 지도가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싹 한번 스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따다닥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지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장소를 그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좀 개인 활동을 해볼 텐데요. 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이를 만약에 내가 지도로 그린다면 지도라는 건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장소와 대부분 길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잠깐 지금 공책에 있으면 한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그래서 장소를 한번 그려보시고 거기에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리고 거기 장소 아래는 반드시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누이가 살았던 집이면 집. 그래서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도만 한번 아주 간단하게 그립니다. 그리는 수준은요. 제가 예시를 잠깐 보여드릴지 이건 너무 잘 그리긴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도형으로 그리시면은 됩니다. 1분이면 그려요. 네, 한번 그려보세요. 네. 그리고 장소와 장소 사이에는 이제 길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길로 다니기 때문에 주인공들이. 그래서 등장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되게 간단한 지도예요. 그래서 막 그림을 잘 그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네, 다 그리셨나요? 아니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하세요? 고개를 제가 선생님도 얼굴을 보고 있거든요. 괜찮으신가요? 고개를 끄덕끄덕. 괜찮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라는 게 어떤지.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시게 하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해봐야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수업을 계획할 때 이 개념이 되게 들어오셔가지고 나중에 도움이 되실 수 있어서 제가 합니다. 제가 이제 그렸던 이야기 지도는 우선 장소를 그렸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떡을 팔러 갔던 이게 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덕을 계속 고개를 넘죠. 그래서 고개를 그렸고, 그 다음에 또 집이 있었고, 또 수수밭이 있었고, 또 거기 이제 동아줄을 타고 갔던 나무. 그래서 상징적인 저는 아주 간략한 장소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길로 연결됐는지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런 이제 지도처럼 마을 수수 집 고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화면을 돌아와서 선생님 얼굴 보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가고 있는 이 장소를 꿰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꾼이 얘기할 때, 저 온누이가 엄청 호랑이가 막 잡으러 달려서 막 나무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나무의 장소가 이제 말하는 사람이 나무를 나는 이쪽에 있다고 내가 스스로 이제 지도화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쪽을 쳐다보고 나무는 저기 있었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소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거나 수업을 할 때는 물론 저희는 말로만 하지만 그런 이 이야기 속, 내 수업 속에 들어있는 장소들이 내 앞에 지도화되어 있을 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무 얘기를 할 땐 이쪽을 쳐다보고 마을 얘기를 할 땐 이쪽을 쳐다보면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입체적인 공간이 이제 가상현실처럼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저는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선생님들 여기까지 그냥 대충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죠? 네,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내용으로 제가 그러면 넘어가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 앞에서 저희가 봤듯이 뼈대라는 작업은 여러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지도를 이제 뼈대를 한번 우리가 말로 만들어봤고 이제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공간이라는 걸 해서 그 이야기가 흐르는 공간을 딱 단단하게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 속으로 내가 만들었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던 이 등장했던 공간이 과연 어떤 공간일지 내가 좀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라는 활동인데 이거는 실제 해보지는 않고 제가 어떤 활동인지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수업을 구상하거나 또 어떤 이야기를 강의를 하시게 될 때 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좀 낯선 개념이기도 하지만 한번 하면 이 이야기 지도가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야기 지도가 지금 되게 2차원적인 평면 지도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를 선생님들 앞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들 앞에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가 3차원으로 이렇게 우리 그 입체 카드 보면 펼쳐지는 것처럼 공간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쫙 펼쳐본 다음에 이 마을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덕이 있는 곳, 집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산이 있고 수수밭이 있는 곳을 내 앞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한번 이 지도를 그린 걸 가지고 이렇게 앞에 놓고 한번 쫙 상상력으로 펼쳐보세요. 물론 제 화면이 보이겠지만 그 너머로 한번 이렇게 쫙 펼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있고 이 활동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마을에는 지금 뭐가 있지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뼈대를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는 한 몇 개가 됐었지? 그 고개를 들어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지? 집에 갔을 때는 그 집 안에는 이제 3차원적이니까 높았을까 낮았을까 그리고 그 수수밭은 어떤 크기였을까 수수가 많이 자랐을까 아니면 봄에 자랐던 아주 짧은 수수였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에 이제 지도를 그린 다음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편안하게 이제 말해 보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가볍게 얘기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뼈대를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3차원적으로 펼쳐보고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둠 활동을 다시 한번 선생님들과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아까 들어갔던 모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둠마다 3분씩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1, 2, 3 정해가지고요. 아까 뼈대보다는 좀 길게 그런데 그렇다고 엄청 막 장황하진 않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이 이야기가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1, 2, 3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지금 아마 뼈대를 썼던 종이 같은 것들은 다 보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혼자 아무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낯설잖아요. 그래서 모둠별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한 분이 얘기를 하고 2분, 3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 때 추임새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 궁금하다. 그건 어땠어? 어떤 일이 그러니까 좀 잊어버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정말요? 막 이런 식으로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조금 더 기운을 낼 수 있도록 해보는 겁니다. 이 작업도 제가 한 5분 정도 드리고요. 요거까지는 이제 그룹 활동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5분 정도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뼈대 말고 이제 살을 붙이는 작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소규모로 방 들어가시면 저도 들어갔다 나올게요. 네네. 그럼 동근 나눠주시겠어요? 네.
음소거. 네. 은근 음소거. 네, 그러면 미주쌤 이제 참여 가능하신 건가요? 음소거 되셨어요, 네. 미주 선생님. 네. 네, 그러면은 네.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윈도우
동근 선생님들이 이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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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신가요?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세 분. 애기가 귀엽네요. 네. 우진이에요, 우진이. 아, 우진. 혹시 선생님들 한 번만 더 불러주시겠어요? 이제 오실 거예요. 아마 네. 나가야 되는데 그 오케이 하는 버튼을 안 누르셔서. 네, 알겠습니다. 나가기가 있어서. 네. 다 오신 것 같다 이제. 네, 다 오셨어요. 네. 네, 선생님들 다 엄청 제가 다른 첫째 그룹에 갔었는데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들어가지 않았던 그룹 선생님들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아까보다 나았어요. 아까보다 좀 나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뼈대를 세우고 이제 살을 붙이는 과정에서 사람이 신기하게요. 진짜 뼈대만 이제 있으면 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대충 뭔지 아니까. 수업도 비슷하거든요. 뼈대를 잘 세워놓으면 두 번째 말할 때는 아마 선생님들이 훨씬 말하기가 편하고 덜 낯설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대를 세우는 작업은 이렇게 4가지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뼈대를 만들었고 지도도 한번 만들어봤고 그 속에서 이제 들어가서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가볍게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뼈대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이제 완성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항상 갈비에 비유를 하는데 갈비에 적당히 고기가 이제 붙어 있어야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그렇게 얌얌, 그러니까 수업도 좀 어떻게 보면 살이 잘 붙어 있어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 살을 붙이는 거는 단순히 내가 기억했던 텃밭에 관련돼서 어떤 종자에 대해서 기억했던 거를 쫙 외워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에서 그걸 막 푼다고 절대 좋은 수업이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당한 살이라는 걸 붙여야 되는데요. 살은 이제 어떤 우리가 기억, 장소, 어떤 줄거리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긴 분위기도 있고요.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살은 제가 활동을 다 하지는 않고요. 하나 정도만 해볼 텐데 이제 요 정도로 분위기 지도와 시각화하기, 당신은 이야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야기의 균형 맞추기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제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분위기 지도라는 것을 돌아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나 수업에는 분위기가 흘러요. 분위기가 되게 막 화창한 해가 뜬 날씨처럼 밝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야기 어두운 날처럼 흐릴 수도 있어요. 또 그 이야기 속에는 오누이가 처음에 살았더래요. 엄마랑 행복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땐 기분 좋은 맑은 뭐 이제 어떤 그런 분위기 아주 기분 좋은 분위기가 흐르겠지만 또 호랑이가 이제 또 막 왔을 때 호랑이가 막 이제 오누이를 잡고 오누이가 돌아갔을 때 그 막 도망갈 때 그 어떤 긴박한 그런 분위기도 이 안에 스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는 혹은 선생님들이 하는 이 수업 속에는 수많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살을 붙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분위기, 어떤 감정 지도를 그려보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해봤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파스텔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하나하나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파스텔이라는 게 어떤 선을 그려서 하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느낌, 색감들, 되게 이제 어머니와 오누이 행복했던 느낌들, 또 그리고 그 호랑이가 왔을 때 어머니의 죽음, 또 막 그 긴박한 상황, 그럼에도 나중에도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여러 분위기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도 그렇고
이 이야기의 그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를 이런 작업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이제 이해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을 짜실 때 이제 좀 나중에 수업을 구상하시고 그럴 때 아, 그럼 내 수업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까? 때로는 어떤 수업에 따라서는 되게 긴박하게 학생들을 몰고 갈 때도 있고요. 또 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을 붙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분위기. 이 분위기는 어떻게 흐를 것인지 그 지도를 선생님들이 나름 흐름 속에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를 이제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 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활동은 시각화하는 활동입니다. 영어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모든 수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뭐 여러 분야 수업뿐만 아니 교사뿐만 아니라도 운동선수 예술가들도 이 시각화 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시각화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굉장히 단순해요. 눈을 감고 내가 마치 3차원의 세계를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숨을 마음을 편안히 하고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눈으로 싹 그려보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이제는 살을 붙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디테일, 아주 세세한 그런 디테일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화 활동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선생님들과 한번 잠깐 우리는 이제 모둠으로 하진 않고요. 눈을 감고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어떻게 시각화 활동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아까보다 처음 뼈대를 세웠을 때보다 중간에 얘기했을 때 좀 이야기가 풍성해졌고 이제 이 이야기의 분위기도 느껴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눈을 감고 시각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마치 시뮬레이션을 한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을 한번 칠게요. 그러면 저의 멘트에 맞춰서 한번 그 이야기를 잠깐 이제 눈앞에 이렇게 쫙 그려보시는 겁니다. 자, 종을 치면 편안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예, 눈을 감고 편안히 앉으셔가지고 좀 허리도 펴시고 어깨도 좀 편안히 하시고 우선 선생님들 코로 들어가고 나가는 숨결을 편안히 느껴봅니다. 뭐 억지로 깊이 쉬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편안히 선생님들 코로 들어가고 나가는 숨결을 편안히 느껴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해와 달이 된 오늘 위에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야기의 첫 장면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그곳에 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속도에 맞춰서 이야기의 처음부터 처음에 오누이가 살았던 그 집, 그 다음에 오누이가 엄마와 행복하게 있는 그 모습들, 방 안에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천천히 느껴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멘트는 하지 않겠고요. 눈을 감고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되기까지 있었던 긴 여정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시간은 제가 한 1분 정도 드리고 종을 치면 눈을 뜨시면 됩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 세밀하게 상상하셔도 좋아요. 색깔도 상상하셔도 좋고 그 속에 등장했던 뭐 다양한 것들도 그릴 수 있는 만큼 눈에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눈을 편안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시간이 엄청 많지 않은 관계로 좀 짧게 진행해가지고 이제 깊이 생각하시진 않으셨을 텐데, 그냥 그룹 활동, 여기 이제 그룹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어떤 게 이제 눈을 감고 하시면서 뭐 어떤 게 특별히 내가 처음에 뼈대를 세웠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 중에 이건 좀 내가 새로 생각났다 이랬던 부분 혹시 있으면 한두 분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혹시 여기 할머니가 오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떡을 팔러 다니잖아요. 시장에 가서 떡을 팔고 들어오는 길이 할머니로서는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기뻐서 이렇게 막 달려서 오는데 호랑이한테 덜컥 잡혀 먹었잖아요. 그런 게 조금 거기가 조금 어두운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뼈대에서는 그냥 잡혀 먹었다 한마디지만 그 시각화를 해보면 그 수많은 섬세한 감정들과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잘 하셨습니다. 봉남 선생님 고맙습니다. 또 한 선생님 더 뭐 내가 눈을 감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건 몰랐는데 좀 이게 떠오르더라 이랬던 분 혹시 있으실까요? 자신감 있게. 네. 없으신가요? 그러면 혜옥 선생님 어떠셨어요? 눈을 감고 뭐 떠올렸던 점 있으세요?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빠졌던 그 뭐 호랑이가 그 엄마한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럴 때 두려움 속에서도 얼른 집에 가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떡을 하나씩 준 게 고개를 넘을 때마다 하나씩 네 결국은 이렇게 잡혀 먹었던 그 부분.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아이들이 그 살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부분.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씩 눈을 감고 쫙 느껴보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세세하게 생각나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을 붙이는 작업은 조금 더 이제 풍성하게 그 감정들, 느낌들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고 아주 잘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살을 붙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는데요. 이제 그 시각화하는 활동은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수업도 하시듯이 이야기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이야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야기의 균형을 맞추는 게 있는데요. 이 활동들은 그냥 제가 잠시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가 볼 텐데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활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두 분이 이제 나중에 한번 꼭 해보세요. 수업 시간에 내가 수업을 하는 교사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계속 그 이야기가 누군가를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끼어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살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오누이가 나무를 오를 때 도끼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 도끼는 어떻게 생겼나요? 몇 센치였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명이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풍성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무의 높이는 도대체 몇 센치였을까? 그러면 어떤 10m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5m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신은 이야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의 더 촘촘한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의 균형을 맞추는 활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살이 너무 많으면요. 과하게 살이 많으면은 이 핵심 뼈대의 내용, 내가 말하고자 진짜 했던 이 뼈대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막 살에 집착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떡에 어떤 이야기하는 화자가 예를 들어서 떡에 되게 초점을 둔 거여서 떡의 맛, 떡의 색깔, 떡이 어디서 왔는지, 떡의 재료가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얘기가 아니라 떡 얘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나중에는 이제 수업도 그렇지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은 아까 말했듯이 이야기의 뼈, 그다음에 이야기의 살 이런 것들의 균형을 맞추는 활동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저는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선생님들과 짧게 실습을 해봤는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할 때 내가 좀 오늘 배워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야기에는요, 이제부터는 이제 좀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는 한번 보시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수업을 할 때도 이야기를 구성할 때 고민을 하는구나 하면서 좀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좀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여쭤볼 테니까 또 이제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이야기에는 이제 이야기의 뼈와 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 속에는 이제 감각, 이제 사람들이 이 속에는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오감이 이야기 속에 실은 살아있을 때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계속 떡을 묘사하긴 하지만 떡에서는 뭐 무슨 떡이요? 막 팥떡이면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구수한 냄새를 상상하게 하죠. 그 맛을 느껴지게 하고요. 그리고 뭐 호랑이와 이렇게 그 두 오누이가 있을 때 그 방 속의 그 암흑함, 불이 없고 초롱빛이 이렇게 초롱불만 딱 켜져 있거든요. 어머니가 오기 전까지. 그때 그 초롱불의 불빛은 굉장히 작지만 밝게 빛났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마치 꺼질 듯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이야기 듣는 사람은 이 시각을 실제 느끼지 못하지만 상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귀로도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밤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엉이 소쩍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오감을 사용해가지고 막 이 이야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이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말로 혹은 실제 활동으로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더 수업에 몰입하게 되고 활동 속에 되게 녹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카 와일드가 했던 말인데요.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감각이고 감각을 치유할 수 있는 것 또한 영혼뿐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구성하실 때 어떤 주제로 하시건 텃밭에 어떤 주제를 하시건 이 감각을 살려낼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거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나 혹은 수업을 구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고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야기에는 리듬과 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로도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달이 뜨고 달이 이제 그 보름달이었다가 이제 초승달이 하얀달 뭐 초승달 이렇게 해서 다시 보름달이 되는 이 과정을 겪는 것처럼 어떤 이제 리듬과 반복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혹시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지금 저희가 길게 얘기는 안 나눴는데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대사나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 유연 선생님 음소거 돼 있어가지고 어떤 장면? 주면 안 잡아먹지. 맞습니다. 빙고. 네, 정확히 맞추셨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모든 이야기나 수업에 반복이 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면서 고개를 또 넘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계속 이런 반복적인 흐름 속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짜거나 이야기를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의 흐름이나 반복을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그리고 반복적인 이야기가 될 때 사람들은 어떤 걸 느끼냐면 굉장히 친밀감을 느껴요. 이제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처음 들었을 땐 낯설어요. 근데 두 번째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 듣는 사람은 이렇게 공감하죠. 무슨 대사가 나올지 알기 때문에 자기와 익숙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같은 활동을 하지만 약간의 반복적인 변주를 줬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의 수없는 리듬과 반복을 선생님들이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도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하지만 그 이야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듯이 이런 리듬과 반복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박노해 시인도 이런 리듬 이런 것들은 이제 텃밭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선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것은 어떤 리듬이 있잖아요. 그 자연만에.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 수업 속에서도 이제 그런 절기처럼 이런 것들의 리듬을 맞춰서 그런 반복을 잘 구성하실 때 되게 또 강력한 힘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질론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은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근데 어떤 것까지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려를 해야 되나 그러면 이런 겁니다. 혹시 이 기질론에 대해서 들어봤던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혹시 나는 들어본 적이 있다. 기질론. 선생님 여기에 발도르프 해옥 선생님이랑 유연 선생님이 했는데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그런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은 꼭 이제 다음에 공부하실 때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질론은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라는 그리스의 이제 이게 철학자면서 수학자였던 사람이 이제 인간은 4가지의 기질로 나눠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설명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냥 뭐 엄청 저희가 여기서 깊게 들어가진 않지만 대충 이제 피의 색깔이 아주 옛날 시대에는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그러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 빛이 나고 보라색 빛이 나고 빨간색 빛이 난다. 그 피의 색깔에 따라 이런 4가지의 기질로 사람이 나뉜다라는 게 기질론입니다. 그래서 그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이것을 이제 교육이나 여러 곳에 접목을 시켰는데요. 그냥 이것만 보셔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은 이제 색깔은 노란색을 상징하고 뭐 봄, 공기 같은 사람,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사람 이렇게 사람이고요. 점액질이라는 이 파란 빛을 가지는 사람은 파란색, 겨울을 상징하고 물을 상징합니다. 또 담즙질, 빨강, 여름, 불을 상징하고요. 우울질은 연보라, 가을, 흙을 상징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충 여기서 봤을 때 이제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질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특히 호랑이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시더라도 이 3가지, 4가지 색깔 중에 어떤 유형의 성격일까요? 다혈질. 예, 그쵸. 예. 우울질? 네. 가을, 다혈질. 다혈질, 노랑, 봄 공기? 노란색. 노란색, 다혈질과 왁 하고 막 이렇게 먹고 막 하고 인내심이 없고 맞습니다. 정확히 맞추셨어요. 맞아요. 아이들도 이런 이제 아이들을 보거나 수업을 구성할 때 실은 더 좀 촘촘히 구성하거나 이야기를 만들 때 호랑이의 이 등장인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도 얘기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내 수업을 듣는 사람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잘 고려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좋은 인간의 이 4가지가 균형 잡히게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일수록 이런 기질들이 더 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질들을 알고 가면 좋습니다. 기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만 자세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성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의 기질은 이런 기질, 점액질은 뭐 이런 기질에서 편안하게 어울리고 물같이 표현을 하고 뭐 표현을 자제하기도 하고 뭐 보라색은 이런 기질, 연보라색은 빨간색은 이런 기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짜실 때도 이런 기질론이나 뭐 성격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시고 듣고 수업을 짜시면요 훨씬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 제가 배웠던 것들 가운데는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게 기질론을 하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란색 같은 경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연하지만 융통성이 있고 유연하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 친구들. 그래서 이야기 속에 막 채소 텃밭 얘기를 할 때도 텃밭에 뭘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굉장히 맛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 뭐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것이 뭐 이런 뭐 색감이 이렇고 이것을 먹었을 때 즙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때 이 아이들은 굉장히 공감하고 그 수업에 몰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혈질 같은 또 이게 담즙질이라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지 않으면 속이 막 터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알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들 이 4가지 기질을 실은 다 쓰실 수 있을 때 되게 좋은 이야기 혹은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 핵심이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정도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에는 또 이것만 있냐? 그건 아니죠. 수업 시간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몸짓. 내가 어떤 몸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나의 몸짓. 그리고 나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는가.
시선이 내가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책을 쳐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저쪽 멀리를 쳐다보고 있는가, 가까이를 쳐다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작게 하면 잘 안 들려서 답답하시잖아요. 목소리를 엄청 크게 하면은 또 잘 들리시기도 하고, 내 목소리 음량 조절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되게 전달되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것들도 우리가 실은 수업 시간에 이제 뭐 고민을 이제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제스처라고 아까 했죠, 몸짓. 몸이라는 것은 어쩔 때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마하트마 간디가 마트라 그람이 말한 것처럼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습을 해보셔도 좋지만, 그래서 내가 어떤 눈빛으로 이제 학생들 또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바라보느냐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숨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호흡을 너무 빨리 가도 힘들고요. 또 너무 느리게 가도 좀 듣는 사람이 지쳐요. 그래서 이 숨결, 나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의 숨결, 이런 것들, 또 그것과의 몸과 생각의 연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셔야 합니다. 예, 다음은 뭘까요? 또 고민해야 될 것. 이 장면은 뭘까요? 보이시나요? 아니요. 네, 바로 침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침묵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 어떻게 호랑이가 갔습니다라고 하고 엄마는 호랑이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라고 긴 침묵이 있을 때 사람들이 느껴지는 그 어떤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수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야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만 어떤 침묵, 또 많은 경청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때 굉장히 수업은 강력해지고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몰입감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이야기, 이제 아까 뼈대 살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바탕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영국에서 이제 실습을 실제 학생들과 하고 이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했던 장면이고요. 요것을 이제 제가 드렸던 이 소스들을 갖고 이제 선생님들도 그러면 어떻게 나는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제 이야기를 좀 여기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제 굉장히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 내가 수업을 하고 있긴 하죠. 저도 이제 가르치는 과목이 있고 그 과목을 따라서 수업을 하지만 그것을 하다 보면 그 속에는 선생님들만의 나만의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발견하는 게 또 이런 협박 교사나 이런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의 어떤 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되게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조셉 캠벨이 말한 거, 수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국 선생님 당신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결국은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시간이 제가 조금 아까 늦게 시작해서 한 3시 40분까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동근?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김우인 선생님은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수업을 구성했을까? 그거를 이제 제가 실제 했던 수업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이 사람은 이렇게 했지?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처음에 드렸던 개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뼈대, 그다음에 살. 그래서 뼈대부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협의 뼈대, 살 이렇게. 선생님 잠깐만요. 네. 좀 전에 그 6번째. 네. 네, 그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요거요? 네네. 잠깐만요. 이거였나요? 아니 6번째. 이거요? 네네. 네. 제목만 따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수업의 뼈대와 살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수업의 뼈대를 짤 때 어떻게 할지 또 지도를 그리고 수업 속으로 들어가고 가볍게 수업 시연해보기로 이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대를 한번 짜보시고 그다음에 살을 붙이시면은
선생님들이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수업을 이제 구상을 했냐면요. 저는 이제 아까 해와 달이 된 온누이처럼 이런 어떤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무엇을 구상했냐면은 제가 실은 가르치는 과목이 영어예요. 근데 영어도 하고 저희 학교는 농업이에요. 그래서 영어와 농업을 접목시키는 수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선생님들의 제안도 있고 저도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농업과 영어를 계속 함께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퍼머컬처라는 거 아마 소란 선생님한테 선생님들 배우셨죠. 그래서 퍼머컬처 기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곤충들이 사는 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한 생명이 밭에 살고 있을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현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또 어떤 걸 또 기를 수 있냐면은 또 이제 이 곤충이 우리가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나 이걸 곤충 만들기를 난 학생들이랑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이제 제 생각이 나름대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해봐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제가 이제 이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뼈대는 간단했어요. 학생들이 이제 곤충 호텔이라고 이걸 부르는데 호텔을 만드는 방법을 익혀서 호텔을 완성해가지고 학교 어딘가에 비치만 하면 좋겠다. 그런 게 제 수업의 뼈대였습니다. 근데 이 뼈대만 갖고는 수업을 제가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순하게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중간중간에 뼈대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한 5개 정도로 나눠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방법을 익히고 그 다음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을 이제 뼈대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와 농업을 이렇게 접목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곤충 호텔을 만드는 방법을 영어로 이제 공부시켜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래서 원서를 번역하는 이런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바로 그 호텔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곤충 호텔을 만들기 전에 학생들이 한번 그거를 번역한 걸 바탕으로 도안을 한번 그려보게 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 학생들이 곤충 호텔을 만들고 그리고 그 호텔을 만든 거 완성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한번 비치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맵 지도 그리기 했었죠. 그래서 지도 그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저희 학교 전경 지도예요. 그러면 내가 이 수업을 할 때 이제 이걸 교실의 지도로 선생님들은 하셔도 돼요. 이쪽 지도 저쪽 지도 이렇게 교실을 왔다 갔다 하셔서 하면 좋지만 저는 좀 전경 속에서 크게 좀 이제 아무래도 밖에서 만드는 활동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별로 내가 어떤 장소에서 이 수업 활동을 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 있는 곳에는 이제 곤충 집 호텔을 이제 놀 장소였고요. 노란색이 있는 곳은 원서를 번역할 곳. 그 다음에 초록색이 있는 곳은 이제 그 곤충 호텔을 만들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자, 아까 가볍게 얘기해보기 이런 걸 했는데요. 수업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볍게 해봤어요. 그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조금 지금 빨리 나와서 자세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한 차씩이라고 하죠. 1시간씩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곤충 호텔을 짓는 이유부터 그다음에 장소 선정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다 할 수 있게 하고 곤충 호텔을 디자인하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또 이제 이제 좀 간단하게 뭐 이제 호텔을 옮기는 과정 그리고 발표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다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뼈대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우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살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 수업 속에는 단순히 제가 이렇게 뭘 하겠다라고 해서 수업이 실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 해서 분위기 지도라는 거를 한번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마다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나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별로 기대감이 없을 거 아니야. 텃밭에서 씨를 키우자라고 했을 때 학생이 와 좋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나오면 좋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대감, 어떤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활동,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연결될 수 있는 마음 연결하기, 노래 부르기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위기 속에 넣어보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원서를 번역하고 이제 호텔을 이제 도안까지 좀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창조해내는 거니까 그래서 좀 자극을 해야겠다. 학생들 잘할 수 있다. 고무해주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실제 만드는 건데 이제
만들 때는 이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어려우니까 이때는 내가 많이 더 격려를 해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어떤 좀 더 기쁨, 축하하기, 그리고 노래 부르기, 또 마음 연결하기 등으로 앞뒤를 맞춰가면서 이제 분위기 지도도 제가 나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중요했던 우리가 아까 눈을 감고 상상했던 활동처럼 시각화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수업이 내가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시각화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처음에 가서는 숲에 가서, 저희 학교 숲이 있거든요. 숲에 가서 곤충들이 살고 있다. 이 곤충들이 살 집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것들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실제 지도를 그려보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눈으로 이제 꼼꼼하게 이제 펼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모든 거를 바탕으로 제가 그래서 이 수업 속에 그럼에도 감각도 넣고 싶다. 이 오감이라는 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했어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시야를 사용해서 곤충들을 보고 그 냄새를 맡게 하고 또 손으로 막 만지잖아요. 그 집을 만들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이나 이 수업 속에 좀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좀 건강한 토양을 맞췄고 너무 지나치게 있었던 것들은 빼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수업이라는 텃밭을 이렇게 일구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생태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이 그렇듯이 이 생태계 밭 하나의 모든 생명들이 이제 다 순환되고 있듯이 이 수업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단순한 건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생태계를 제가 또 이 속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작용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생태계 지도를 이제 마지막까지 그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됐냐? 이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이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제가 수업을 짰는데 어떻게 됐냐 해서 학생들과 모듬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실제 학생들이 이렇게 아까 그 수업 속에 있던 도안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써서 이렇게 그 곤충집을 자기들이 만들 방법을 이렇게 그림으로 좀 그려서 어떻게 할지 도구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제가 생각했던 장소에 가서 이제 이런 곤충 집들도 만들었고요. 예, 또 여학생들도 되게 씩씩하게 다 아주 잘 해가지고 학생들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버려졌던 합판, 또 학교에 있던 대나무 이런 걸 가지고 되게 창의적으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 합판들도 다 학생들이 이제 못 받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학교에 있는 곳곳에 비치를 했고요. 또 이 오른편에 이제 왼편에 보이시는 거는 옛날에 책걸상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곤충들의 교실이라고 했고요. 여기도 이제 옛날 낡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호텔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제 곤충 호텔을 만들고 학생들이 어떤 걸 느꼈는지 이제 자기만의 소감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걸 느꼈니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감 뒤쪽에 보면은 어려웠는데 자기들이 실접 해보니까 되게 신기했다. 그래서 이게 겨울에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초겨울에 그래서 톱질하고 못으로 받고 이렇게 함께하는 활동도 좋았고 이제 학생들이 실제 결과물을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수업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면 이제 수업이라는 게 제가 곤충 호텔 하나만으로 이제 이 수업이 끝나진 않죠. 그래서 제가 수많은 농업과 영어를 갖고 이제 다양한 생태계들을 계속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리듬과 반복적인 그런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수업까지 이걸 기반으로 해봤냐면 이제 퇴비 만들기, 이제 퇴비 만드는 통을 퇴비 만드는 법을 이제 번역해서 학교에 실제 퇴비도 만들어 보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 만들었고 재료들도 모아서 만들고 지금까지도 잘 있고요. 이제 또 학생들과 저는 이제 자연을 관찰해가지고 이제 좀 학생들이 이 자연과 가까워지는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세밀화 작업도 학생들이랑 같이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면서 또 자연과 교감하는 이런 활동도 했고, 자연 관찰 일지 같은 것도 이렇게 학생들을 써보게 이렇게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또 이런 꽃 이거 아마 해보셨을지 모르는데 꽃으로 만다라 만들기 이런 것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랑 하면서 저도 다양한 것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또 수업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보다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해서 수업을 듣도록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이제 이런 것들을 번역해서 책자도 내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외부 강사들을 모여가지고 이제 자연 농업 이런 주제로 강의를 또 듣게 해봤습니다. 이제 이야기에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건데요. 그래서 뭐 제가 했던 수업을 간략하게 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제 결국 수업을 저도 이렇게 쭉 진행하 보면서 아마 선생님들도 이제 또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수업을 하시게 되고 또 여러 기회가 오실 텐데 이제 수업을 하면서 결국 수업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이거 말했던 내용인데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말처럼 그대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대 속에 있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속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텃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알게 모르게 쌓여있던 보물처럼. 이런 수업을 통해서 그걸 밖으로 꺼내면서 내가 진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라는 그것은 결국 내가 하는 이야기고 또 인간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또 신이 말하는 이야기처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저는 활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하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러니까 교사라는 존재는 이제 그러니까 생태계의 또 다른 생태계를 일구는 또 농부나 이제 텃밭을 가꾸는 가드너, 정원사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막 우리가 수업이나 이런 거를 막 할 때 선생님도 항상 난 부족해 뭔가 없어라고 막 하고 재료도 없어라고 하지만요. 실은 선생님들이 수업 속에서 창조할 수 있는 모든 도구는 아주 가까이 아주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감각의 문을 열고 찾아가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재료가 있었어라고 하면서 정말 그 새로운 어떤 수업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수업 하나하나 텃밭 가꾸는 수업을 하시는 거는 개별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또 아주 많은 존재들과 이 연결된 속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수업에 놓치지 않고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들은 이런 거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제가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수업을 짤 때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짰구나 이 정도도 알고 수업에서 어떤 게 중요한 걸까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텃밭을 하는 거는 텃밭 이제 그 정원 이게 텃밭 가꾸는 그런 이제 교사가 되신다는 거는 어쨌든 교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어떤 행위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짧은 글을 제가 한번 이 창을 띄워놓고 읽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하는 게 어떤 거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정보를 집어넣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찾는 행위입니다. 상상력, 창조력, 의식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작은 씨앗에서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진짜 지식은 당신의 상상력, 창조력, 의식에서 나옵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성냥으로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하지만 빛은 이미 초 안에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도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과 정신을 열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창조하고 실천한다면 지식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내면의 지식, 지혜, 그루, 스승을 말합니다. 씨앗은 나무의 근원입니다. 씨앗은 태양, 비, 토양 같은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에너지, 생명은 이미 씨앗 안에 있습니다. 교사는 태양이고 비고 흙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밖에서 도와주고 지지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교사는 학교의 교사일 수도 있고 자연, 마을,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 의식은 이미 그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경험을 통해 삶을 배워라. 예,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고요. 이 글을 이제 쓰신 분은 사티시 쿠마르라고 이런 생태교육, 이런 텃밭교육이나 이런 생태교육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도인이시지만 이제 서양 세계, 서구 세계에 가서 스승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것도 이제 교육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텃밭을 가꾸는 것이 굉장히 뭔가 내가 뭘 많이 준다는 것보다는 그 씨앗이 있는 걸 우리가 틔울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학생들의 그 씨앗의 근원을 틔울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하시면 어떨까 해서 마지막 글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마칠 거고요. 혹시 제가 빨리 진행을 했어요. 시간도 그렇고 해서 혹시 하시다가 이제 뭐 궁금하셨던 거나 이런 것들을 약간 질의응답을 받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괜찮을까요? 네. 선생님 한 번만 더 저기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수업의 뼈대 짜기. 뼈대 짜기. 네.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화면 공유해서 네. 수업의 뼈대 짜기. 네, 잠깐만요. 네. 네. 네, 됐습니다. 네. 또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뭐 그냥 좀 아무거나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거 물으셔도 되고, 네. 질문을 서로 주고 받으면 좀 저도 배움이 되고 공부가 되니까 네. 한두 분이라도 용기를 내서. 네, 선생님 최선실 선생님.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읽어주신 네. 글 내용을 볼 수 있는 책이 있나요? 제가 이거는 책이 없고요. 제가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곧 이 대사가 나온 이 인터뷰를 제가 했을 때 실제 들은 말이어서 이 책이 올해 안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혹시 그러면 네, 나중에 봐주세요. 이제 완벽한 본이 아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출간될 때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죠? 선생님이 출판한 거를? 그 순천에 열매 하나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출간을 할 예정인데, 네. 그래가지고 올해 안에 출간이 되면 한번 거기 순천에 있는 책방에 한번 어디지 서성이다 이런 책방에 가보셔도 한번 볼 수 있는데 올해 말 전에는 출간될 예정입니다. 네. 제목이 뭘로 출간될지 제목을 혹시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저도 아직 안 정해가지고 네, 제 이름만 어디서 네, 혹시 뭐 네, 동근 선생님을 통해서 네, 제가 전달하도록 네,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네, 혹시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예, 그래도 뭐 제가 너무 이렇게 빨리 설명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런 수업을 할 때는 네. 아이들의 그 학년 정도가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로 몇 학년들 1학년 때부터 얘네들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수업 같은 것은 씨앗 같은 걸 심고 그런 것을 근데 이제 그런 애들한테 맞춤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궁금하시죠? 제가 이거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수업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랑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가능했고 선생님들이 주로 초등학생들을 만나시게 될 거죠. 그렇죠. 거의 초등학생들이죠. 저희는. 네네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이 수업처럼은 똑같지는 안 하지만 좀 이렇게 좀 더 쉽게 이런 구성안을 가지고 그런 걸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넥스트젠 친구들도 막 노래 같은 것도 부르고 초등학생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꼭 활동안에 넣으시면 아주 도움이 되죠.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아까 또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분위기 되게 지도. 열정적으로, 네, 좋습니다. 네네. 분위기 지도. 네, 분위기 지도요? 네네.
제가 그렸던 거 이거 말하시는 그거 건가요? 말고 뒷부분에 수업 뼈대 짜. 오케이. 예, 분위기.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공유를 해드릴게요. 분위기. 지금 거기에가 지금 네. 뭐 도입하고 전개하고 결말을 내는 그 지금 전 과정을 지금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거를 노래 제가 부르고 마음 열고. 네, 맞아요. 네네. 그 부분 하나.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이거 네네. 여기입니다. 요건가요? 네네. 맞아요. 큰 화면으로. 네, 잠시만요. 이거를 다 띄워드릴게요. 네. PPT를 같이 공유하면 안 될까요? PPT요? 네네. 공유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PPT여가지고 네, 다는 공유하긴 어렵고 일부만 교부용으로 따로 공유 가능한 파트들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교환의 기본일 듯 싶은데요. 네네. 그러니까는 맞아요. 진행하는. 네, 수업.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처음과 끝이 아까 그 리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끝, 마음 열기, 아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마음 열기, 이렇게 오프닝, 클로징, 외국에선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항상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일수록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맨 같은 악기를 통해서 약간 좀 좀 고요한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매번 같은 조금 음악을 앞뒤로 불러줘서 마음을 연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되게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을 앞뒤에 배치하시는 거는 굉장히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극하거나 격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경청, 많이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넣을수록 이제 그 교사와 학생의 라포라고 하죠. 그 이렇게 끈끈한 어떤 유대감 같은 게 잘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을 이렇게 제가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만 했는데 이걸 보시고 이제 선생님들도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꼭 하시고 싶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꼭 원래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선생님들 이야기를 한 분 한 분씩 듣고 좀 많이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잘 그러지 못해서 그냥 제가 지금 다른 분들은 화면 이제 얼굴 켜져 있는 분들만 그래도 한 문장씩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혹은 나에게 어떤 배움 혹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느낌 소감이라고 그냥 말하죠. 그래서 한 문장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도 듣고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례는 제가 여기 그냥 줌에서 보이는 차례로 성함을 부르면은 그냥 한 문장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한 단어라도 얘기하시면은 또 저 또한 좋은 배움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실 선생님부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보는 집어넣는 게 아니다. 아이들 안에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옥 선생님. 네. 글쎄요. 제가 알고 있던 내용보다도 한 차원, 한 단계 또 두 단계 또 높은 단계의 내용들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수업 전개 과정을 좀 더 풍부하게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배운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장봉남 선생님. 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관계는 어쨌든 간에 이제 맨투맨으로 이렇게 서로 그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애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명상을 하면서
본인만의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씩 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황득경 선생님 혹시 간단하게 한마디 정도. 네. 선생님 들리시나요? 황득경 선생님 맞으신가요? 혹시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소거 하시고 바쁘시면은 어쩔 수 없고. 네. 죄송해요. 중간중간 또 막 갑자기 바빠져서.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 저도 발도르프도 관심 있고 그러세요. 도 관심 있어가지고 드문드문 근데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애들한테 또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좀 알고 접근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고 선생님이 아까 말한 삶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니까 조금 더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나? 이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미주 선생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아이들이 내가 어느 때 들으면 되게 아이들과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조금 더 이런 교환 작성하는 것을 조금 더 들었을 때는 또 내가 이런 수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내가 이런 수업을 아이들과 하는 것을 내가 재밌게 잘 하면 아이들도 좋아해 주려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분명 좋아할 거예요. 네. 네, 자신감을 갖고 이미 다 가지고 계시니까 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 두 분 남았는데요. 김종효 선생님 소감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음소거. 네, 음소거. 네. 네, 저는 첫 시간에는 제대로 못 듣고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들었는데 항상 저는 농업을 저만 배워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하고 대화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나 중학생 아이들하고는 대화하기가 되게 무서웠었어요. 혹시 제 말투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제 여기서 들은 교육이나 그동안 들었던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높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뭐 그림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점석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저는 우선 강사님한테 정말 놀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쉼 없이 이렇게 강의를 따따따따따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말이 많았죠. 네. 아니, 정말 몰입해서 듣게 되는데 아직도 배워야 할 거, 뭐 준비 안 된 거 확인하는 과정이었고요. 저는 앞으로 좀 세세하게 교환 짜는 것부터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하고 동화책 읽는 거 하나에서부터 뼈대 세우고 살 붙이고 뭐 이런 과정도 연습이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런 연습이 좀 반복되어야지 현장에서 혹시나 아이들과 만났을 때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 아이들과 오늘 저녁에 동화책 한번 읽어야겠다. 네,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선생님들 얘기 한 분 한 분씩 들으면서 얼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좀 먼 거리에 있지만 또 가깝다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분명 제가 짧게 뭐 얼굴 뵙고 말씀드렸는데 분명 되게 좋은 교사가 될 자질과 이미 역량들을 다 갖추고 계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좋은 주제잖아요. 참 텃밭이라는 게 기후위기 시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좋은 이야기와 또 선생님들 삶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또 많은 씨앗들을 또 많이 뿌리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저도 이곳에서 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2시에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근쌤. 네네. 네, 그 수업안. 네. 네, 그 수업안을 지금 이제 네네. 오늘 우리 지금 오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뭐 여타의 다른
저기 교환들이 있을 건데 자, 그런 네네. 것에 기반해서 그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교환을 좀 미리 올려주시거나 공유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내일 그렇게 보면서 이제 좀 요목조목 네네. 실질적으로 짤 수 있는 교환을 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환을 보고 싶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네네. 오늘 이제 알겠습니다. 의스팅 기본 틀. 이런 거에 기초된 네네. 네, 기본 그런 틀. 교환. 네. 그러니까 네, 미리 좀 알겠습니다. 공유도 좀 해주시면 좋고 네네. 미리 제가 볼 수 있... 오늘은 제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오전 중에 가능하면은 네. 미리 공유해 드릴게요. 네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